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예비시모와 얘랑 앞에서 파혼을 통보하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냈는데도 마음이 도무지 풀리지 않아서 이렇게 여기에 하소연을 남깁니다. 저와 얘랑은 2년 정도 연애를 해왔어요. 사실 서로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결혼 정년기를 넘기기 전에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공통의 생각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갔어요. 작년부터 슬슬 부모님께 이야기를 드리기 시작했고 올해 초에 본격적으로 날짜를 잡자고 결정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양가 부모님이 모인 상견례도 무탈하게 끝났어요. 분위기도 좋았고 예비시모도 그때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은 분 같았습니다. 다들 웃으면서 좋은 자리라고 하셨고 저도 이제 결혼 준비만 남았구나 하고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올해 10월로 잡았습니다. 저희 둘 다 복잡하고 형식적인 것보다는 소박하게 진심만 담아 하자고 의기투합했어요. 양가 부모님도 그러자고 하셨고요. 그래서 허례허식은 줄이고 결혼에 드는 비용도 최대한 아껴서 신혼집 마련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7년 정도 돼서 그동안 월급에서 빠듯하게라도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부모님도 결혼에 보태라고 주시겠다고 하셔서 제 돈과 합치면 1억 정도는 준비가 될 것 같았습니다. 얘랑도 자기 이름으로 모은 돈이 7천 정도 있다고 했어요. 물론 그 돈으로 서울에서 제대로 된 집을 사기에는 부족하다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적당히 대출을 받고 인테리어를 최소한으로 손보는 조건으로 신혼집을 꾸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바로 그 집을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서 동네 부동산을 다니면서 제 기준에 맞는 매물을 알아보고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몇 번 보고 다니는 중에 오래된 아파트 하나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연식이 꽤 되긴 했지만 내부도 비교적 괜찮았고 동네도 나쁘지 않았어요. 관리비도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가격이 다른 매물보다 조금 저렴해서 대출을 덜 받을 수 있겠다는 점이 좋았어요. 그래서 주말에 얘랑과 같이 보러 가기로 했어요. 제가 미리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고 얘랑도 괜찮아 보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얘랑이 예비시모에게 무심히 어머니, 혹시 이번에 같이 가실래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저는 속으로 살짝 긴장이 됐어요. 괜히 시어머니가 될 분이 오시면 잔소리를 하시거나 제 입장을 무시하고 집을 평가할까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젊은 저희가 놓치는 부분을 어른이 보시고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결국 함께 가기로 했어요. 주말에 약속 시간에 맞춰 아파트 앞으로 갔습니다. 저는 나름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여기가 우리가 결혼해서 처음 같이 살 집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동안 모은 돈과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이 의미 있게 쓰일 거라는 기대도 있었어요. 얘랑도 나름 신중한 얼굴이었고 예비시모도 처음에는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집을 열어주고 내부를 둘러보는데 저는 구석구석 사진도 찍고 구조도 메모하면서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예비시모께서 그냥 조용히 보시기에 저도 조금 안심했어요. 그런데 집을 다 보고 내려오는 데부터 표정이 싸늘해지셨습니다. 주차장에서 저를 쓱 한번 보시더니 한숨을 내쉬시고는 요새 아가씨들은 집 보는 눈이 없어서 문제야 하고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순간 귀가 화끈거렸어요. 그제서야 뭔가 불만이 있으신가 보다 싶었는데 그 다음 말이 더 황당했습니다. 예비시모가 저희 둘 앞에서 대뜸 말씀하셨어요. 나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구질구질한 데서 시작하는 건 원치 않는다. 내가 1억 있다고 해서 그걸 전부 집에 쓰면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니? 그리고 이 집이 내가 사는 집이면 내 부모님도 창피할 거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손끝까지 떨리더라고요. 저는 대출도 일정 부분 감수하고 그동안 모은 돈과 부모님의 성의로 신혼집을 꾸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비시모 입에서 구질구질하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얘랑이 제 편을 들어주거나 엄마, 그런 말씀은 하고 말려주길 기대했는데 얘랑은 그저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이 결혼은 아닌 것 같다. 앞으로 살면서 더 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은 절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스쳤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이후에도 대화가 이어졌지만 저는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서 얘랑과 예비시모에게 파혼하겠다고 말해버렸어요. 차갑게 담담하게 저 이 결혼 못하겠습니다. 오늘로 끝내요. 하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막상 집에 오니까 마음이 더 복잡하더라고요. 방이 3칸짜리 집이었어요. 사실 그 집이 여러모로 딱 적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이긴 했지만 구조가 정말 실속 있고 잘 빠져 있었거든요. 특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작은 방 하나 문을 트면
거실과 이어지게 공간을 넓힐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렇게 하면 거실이 꽤 시원하게 트여서 두 사람이 살기에 절대 답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부동산을 다니면서 여러 집을 보고 비교하고 계산해본 끝에 거의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날 집을 보고 나와서 얘랑 예비시모랑 함께 차에 타고 이야기 나누는데 예비시모도 그때까진 별다른 말씀 없이 여기 괜찮아 보이네. 관리도 잘 되어 있고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얘랑도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하지 하고 동의했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럼 이 집으로 할까요? 하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다들 그러자고 해서 거의 결정이 났어요. 집에 가기 전 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방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얘기가 오갔습니다. 저는 큰 방은 부부 침실로 안방을 쓰고 작은 방 중 하나는 옷방 겸 간단한 작업 공간으로 쓰면 좋겠다고 했어요. 결혼하고 당장 아이를 낳을 계획은 아니었지만 23년 정도 신혼을 즐기고 나서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기 태어나면 그 방을 아기방으로 바꾸면 되겠다고 말하니까 얘랑도 좋네 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미래를 그리며 이야기하니 정말 결혼이 가까워졌구나 싶어 뿌듯했어요. 그렇게 기분 좋은 분위기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계약금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부동산에 연락해서 계약금을 바로 송금하고 그 주 안에 계약을 마무리 짓기로 결정했어요. 예비시모를 모셔다 드리는 길에 저도 마음이 놓여서 작은 웃음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예비시모가 조수석에서 창밖을 한참 보시더니 갑자기 무심하게 한마디를 꺼내셨어요. 근데 셋이 살기엔 좀 좁겠다.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저는 전혀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어요. 셋이라길래 당연히 저랑 얘랑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아기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렇긴 하죠. 그래도 문 트고 거실 넓히면 아기 낳고도 꽤 괜찮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예비시모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표정이 묘하게 딱딱했어요. 그리고는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가 나중에 같이 살게 될 수도 있어서 하는 말이야.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마치 귀에서 웅마이너스하고 소리가 나는 것처럼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솔직히 저는 예비시모께서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얘랑을 쳐다봤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좀 설명해봐 하는 눈치였어요. 얘랑도 당황했는지 저를 한번 보고 다시 예비시모를 보고 어쩔 줄 모르며 어색하게 웃더니 그 말도 안 되는 대사를 했습니다. 엄마 왜? 나중에 아기 태어나면 아기 봐주러 같이 살겠다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속으로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단순히 아기 봐주려는 얘기였으면 하고 간절하게 바랐어요. 그런데 예비시모는 그런 우리 둘을 번갈아 보시더니 고개를 살짝 젖으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으니까 정확하게 말은 못 해주겠다. 근데 나는 나중에 혼자 있으면 서운할 것 같아서 미리 말해두는 거야. 일단 더 넓은 집 알아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차 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어요. 저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시트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창문만 바라봤어요. 얘랑도 그 상황이 민망했던지 운전대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벌써 같이 사는 얘기를 이렇게 쉽게 꺼낸다고? 그럼 앞으로 무슨 일 생기면 언제든 우리 신혼집에 들어오시겠다는 건가? 얘랑은 왜 한마디도 못하고 있지? 자꾸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예비시모 댁에 도착했을 때 저는 억지로 웃는 얼굴을 만들며 인사를 하고 문을 닫았어요. 차문이 닫히자마자 얘랑이 어색하게 제 눈치를 보더니 아휴, 우리 엄마 그냥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야. 신경 쓰지 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뭔가가 탁 꺼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정확히 말은 못 해주겠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왜 그런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실 수 있었는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힘들고 서운한 순간이 몇 번 있긴 했지만 그날처럼 벙찌고 멍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서 밥도 못 먹고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얘랑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집에 돌아갔고요.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날 저녁에 얘랑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졌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을 꺼내기 어려웠는데 더 늦으면 제 감정을 못 추스를 것 같아서요. 도대체 왜 나랑 상의도 없이 어머님이 우리랑 같이 살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거냐? 하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은 걸 저도 느꼈습니다. 얘랑은 처음에는 아휴,
네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그래. 엄마도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해본 말일 뿐이야 하고 넘어가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도저히 그 말이 납득이 안 됐어요. 그게 혹시 모르니까 할 말이야? 너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나중에 같이 살 거라고 이미 얘기돼 있던 거 아니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순간 울컥해서 눈물이 차올랐는데 얘랑은 여전히 상황을 축소하려 했어요. 한숨을 쉬더니 아니야. 진짜 나도 몰랐어. 그냥 우리 아기 낳으면 내가 맞벌이 하니까 엄마가 도와주겠다고만 하셨지. 그게 같이 살자는 뜻인 줄은 나도 몰랐어.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더 화가 났어요. 그럼 너는 왜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 네가 아니라고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쏘아붙였어요. 얘랑은 잠깐 말을 잇지 못하더니 내가 엄마한테 다시 얘기해볼게. 그러니까 지금은 좀 진정하고 기다려줘. 내가 해결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끝냈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해결된 기분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허탈하고 참담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부동산에 연락해서 확인해보니 결국 그 집 계약금은 입금되지 않아서 매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더라고요. 제가 며칠을 마음에 두고 고르고 또 고른 집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날아갔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얘랑은 그 이틀 동안 연락이 오긴 했어요. 엄마랑 얘기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반복했어요. 지금 우리가 같이 살지 안 살지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 어차피 나중에 부모님 모시고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 말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저를 화나게 했어요. 저는 이 결혼을 현실적으로 함께 결정하고 책임질 동반자로 생각했는데 얘랑은 자꾸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면서 본인은 방관자처럼 빠져 있었어요. 결국 그날 저녁에 저는 다시 통화를 걸었어요. 더 이상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시간을 끄는 게 지긋지긋했어요. 오늘까지 확답 안 주면 나 결혼 엎을 거야. 내가 내 입으로 엄마한테 같이 사는 거 못한다고 말해. 그거 못하겠으면 이 결혼은 끝이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얘랑은 긴 한숨을 내쉬더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때 정말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그냥 끝내자 하고 전화를 끊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문제 생길 때마다 제 의견은 예민하다고 치부될 거라는 게 너무 분명했어요. 그걸 생각하니 앞으로 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외롭고 답답할지 이미 눈앞에 그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저는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게 사랑하던 사람과의 결혼 준비 과정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분명 저도 좋은 마음으로 같이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했는데 남은 건 분노와 허탈감뿐이었어요. 이제 와서 예비시모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고 어떻게 변명을 한다 해도 제 마음에는 이미 선명하게 새겨진 장면들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보려고 해도 그날 차 안에서 너무도 담담하게 나중에 같이 살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을 꺼냈던 그 표정이 떠오르기만 해요. 뭔가 은근슬쩍 본인 뜻을 밀어붙이려는 태도, 그리고 거기에 아무 대응도 못하고 얼어붙은 얼굴로 앉아있던 얘랑의 모습이 같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분명히 깨달았어요. 결혼을 한다면 앞으로 더 큰 갈등과 싸움이 반복될 거라는 것을요. 시어머니께서 본인이 정해놓은 룰과 생각을 언제든지 당연한 듯 밀어붙이실 거고 얘랑은 또 그렇게 되면 중간에서 우왕좌왕하며 제게 그냥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할 게 뻔히 보였어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얽히는 문제라고들 하는데 그 가족이라는 단어가 제게는 무서운 책임과 끝없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떠오르면서 마음 한 구석에서 이미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그 결심을 현실로 옮기려 하니 스스로 망설여지는 부분이 분명 있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 혹은 이번 한 번만 참고 넘어가면 괜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미련이 남았어요. 또 인연을 만났고 부모님께도 이미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황이라서 쉽게 정리하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 자꾸 되묻게 되더라고요. 아마 다른 사람이라면 겉으로 보면 단순히 집 문제 하나로 이렇게 크게 부풀려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 사건은 단순히 집 이야기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터져버린 것이었어요. 저희가 처음 신혼집을 알아볼 때도 다툼이 잦았습니다. 저는 제 직장이 가까운 지역에서 시작해보자고 했는데 얘랑은 처음부터 자기 회사 쪽을 고집했어요. 나중에 애 낳으면 친정이 멀면 불편하니까 너네 쪽으로 하자고 말만 했지. 실제로 매물을 보러 갈 땐 늘 본인 동네만 보자고 했어요. 또 얘랑은 돈 이야기만 나오면 어쩐지 도망치듯 화제를 돌렸어요. 집값, 대출 상환, 인테리어 비용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 같은 말로 얼버무리곤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같이 미래를 고민하고 싶어서 얘기하는데 늘 저 혼자 걱정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제가 그동안 느껴왔던 불안이 전부 현실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어쩌면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얘랑은 다정하고 성실하긴 하지만 책임지는 자리에서는 늘 뒤로 빠질 사람이라는 것을요. 예비시모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비합리적이면 설득할 자신도 없고 그냥 좀 이해해줘 하며 상황을 제게 떠넘길 사람이라는 걸요. 결혼이란 게 현실이라는 말, 그 말의 뜻을 이번에 너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랑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어떻게 내 편이 되어줄지를 분명히 봐야 하는 거라는 걸요. 이제 와서 돌아보면 어쩌면 이 일이 아니었더라도 언젠가는 비슷한 이유로 저는 똑같은 결심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더 힘들어지기 전에 저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멈추는 게 맞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마음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이렇게 글로 쓰면서도 마음이 쓰라리고 허탈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이 결혼을 억지로 이어가서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하는 거예요. 어제 퇴근하기 조금 전에 얘랑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다소 침착해 보이긴 했는데 어쩐지 조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우리 어머니 뵈러 같이 가자. 어제 엄마랑 얘기 다 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직접 얘기 듣고 확답받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마음이 별로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이쯤에서 이 관계를 깔끔하게 끝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인연을 만났고 결혼까지 얘기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등 돌리면 후회가 남을까봐 마지막으로 한 번은 얘기를 들어야 하지 않나 싶었어요. 그리고 마음 어딘가에 아직 미련 같은 것이 남아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래, 오늘 마지막으로 그분 말 직접 듣고 이제 정말 정리하자,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 얘랑을 만나 함께 예비시모 댁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도 말이 별로 없었어요. 얘랑은 운전만 하면서 뭔가 계속 생각하는 눈치였고 저도 차 안에서 가만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자꾸 복잡하게 얽히더라고요.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예비시모는 우리를 맞으며 담담하게 앉아 계셨어요. 살짝 웃으시면서 그래 왔니? 하고 말하셨는데 저는 그 순간 마음이 싸늘해졌어요. 억지로 웃는 표정이었고 왠지 오늘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을 거란 예감이 강하게 들었어요. 자리 잡고 앉자 얘랑이 먼저 입을 뗐어요. 엄마,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다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하며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습니다. 예비시모는 여전히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아가, 그때 내가 말한 건 꼭 같이 살겠다는 뜻이 아니었어.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는 좀 이해해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었어. 오해하지 말아줘.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게 오해할 말인가요? 혹시라도 같이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건 결국 본심이자 계획이 담긴 말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언제든 상황이 되면 그리하겠다는 말이 달라진 것도 없고 명확해진 것도 없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얘랑을 바라봤어요. 혹시라도 얘랑이 제 마음을 이해해주길 바라면서요. 그런데 얘랑은 그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그렇다잖아. 엄마가 그렇게까진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 하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아, 이 사람은 끝까지 이렇게 모호한 태도로 나를 설득하려 하겠구나.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머릿속에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어요. 집 구하면서 사사건건 제가 이끌어야 했던 일들, 얘랑이 결정은 못하고 제게 떠넘기던 순간들, 예비시모가 당연한 듯 마음대로 말하던 모습들, 그 모든 게 겹쳐지면서 더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의미가 없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숨을 한번 고르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자 얘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예비시모도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표정을 보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집 보러 갔을 때나 지금이나 어머님 말씀이 달라진 게 없어요. 정확히 말은 못 해주겠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 말 자체가 이미 같이 살게 될 가능성을 열어두신 거잖아요. 저는 그게 싫어요. 그리고 얘랑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해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하지만 속은 울컥했어요. 정말 끝이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오늘도 무슨 얘기가 다 되었다고 저를 여기 데리고 오셨어요? 저는 이게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얘랑은 그제야 뭐라고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저는 더 듣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흔들릴까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예비시모의 표정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표정이었고 얘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얘랑과 결혼해서 살면 앞으로 이런 일은 분명히 계속 반복될 것이고 얘랑은 언제나 그랬듯 어머니 편에 서서 저를 중간에 놔두고 네가 좀 이해해 달라는 말만 할 거라는 걸 너무도 뻔히 알 것 같았어요. 그게 결혼 후 내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미련도 기대도 남기지 않으려고 결혼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얘랑은 기가 막힌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며 이런 일로 파혼하는 게 말이 돼?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이건 이런 일이 아니라 제가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중과 신뢰의 문제였는데 그걸 이렇게 가볍게 치부하는 모습을 보고 더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제 진심은 정확하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너는 지금 이게 사소하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나한텐 중요한 문제야. 그리고 내가 늘 이렇게 엄마한테 끌려다니는 거, 그게 더 문제야. 그 말을 하고 나니 제 가슴이 더 이상 답답하지 않았어요. 이어서 더 확실히 못 박았습니다. 힘들게 벌어모은 돈, 나 행복하라고 기꺼이 보태주시려던 우리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나는 내 발등 찢는 결혼은 안 할 거야. 얘랑은 그 말을 듣고도 제 표정을 한참 멍하니 쳐다보다가 여전히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런 그의 얼굴을 보면서 아, 정말 이 결혼이 내 길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예식장도 다행히 아직 계약 전이라 위약금 물어낼 일도 없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보통 연인처럼 헤어지면 돼. 계약서에 도장 찍은 것도 없고 신혼집도 안 구했으니 다행이야. 그 순간 예비시모께서도 끼어드셨어요. 아가, 내가 언제 꼭 같이 살겠다고 했니?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그냥 혹시라도 하는 얘기였지 하시며 억울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분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 바꾸시면 더 보기 안 좋아요. 그리고 저 지금 어머니나 얘랑이 무슨 말을 해도 못 믿겠어요. 제 얘기에 예비시모는 입을 꾹 다무셨고 얘랑은 깊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저는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제 심정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랑 얘랑이 앞으로 뭐라고 해도 저는 이미 다 그려져요. 우리가 결혼해서 신혼여행 다녀오면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실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오게 됐다고 잠깐만 있다 갈 거다 하시겠죠. 그런데 그 잠깐이 언제 끝날지 누가 알아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마음 졸이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얘랑은 그제야 저를 붙잡으며 확답 준다고 해도 이제 못 믿겠다는 거야? 하고 물었어요. 저는 아주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못 믿겠어. 지금까지 내가 보여준 태도가 다야. 앞으로도 똑같을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도 내 돈의 2배를 들여서 집을 구하려 했어. 그런데 왜 내가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건 상상도 못하면서 내 어머니 모시고 살지 말지를 가지고 이렇게 싸워야 하는지 난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 그 순간 예비시모가 얼굴이 확 굳더니 한숨을 쉬며 말하셨어요. 그럼 내가 오늘 여기엔 왜 왔니? 처음부터 결혼 엎을 생각이었으면 뭐 하러 왔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까 했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듣고 결정하고 싶었어요.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허전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이제야 정말 결심이 굳어진 것 같았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결혼은 없는 것으로 할 테니 그리 알고 계세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더 이상 그 공간에 머무를 이유도 힘도 남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 쪽으로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얘랑이 제 이름을 부르려다 말고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은 정말 이상하게도 긴장감이 다 풀려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차 안에서도 휴대폰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면서도 얘랑에게서 연락이 오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역시나 도착하자마자 얘랑에게 톡이 왔습니다. 미안해.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볼 수 없겠니? 그 한 문장을 읽고 그냥 그대로 화면을 꺼버렸어요. 답장하지 않았어요. 어떤 말도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내야겠다고 수백 번 마음속으로 되뇌었으니까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부모님께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 특히 집을 보러 간 날부터 어제까지의 모든 상황을 차분하게 하나씩 다 털어놨습니다. 얘기하는 중간에 목소리가 떨려서 몇 번이나 숨을 고르면서 말했어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으로 제 얼굴을 보시더니 제 이야기가 끝나자
아버지가 조용히 우리 딸 다시 봤다 하고 한숨처럼 말하셨어요. 어머니도 제 손을 꼭 쥐고 잘했다. 진짜 잘했어. 아무리 결혼이 중요해도 네가 이렇게 서럽고 힘들어질 결혼이라면 안 하는 게 맞아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혼자서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부모님께서 제 결정을 응원해 주시니까 그제야 긴장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2년이라는 연애 기간 동안 좋은 기억이 참 많았어요. 함께 여행 다니던 순간, 작은 식당에서 둘이 웃으며 밥 먹던 순간, 주말마다 나란히 영화를 보던 일상들 한때는 이 사람이면 평생 같이 살아도 후회 없을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더 이별이 쓸쓸하고 허무하게 느껴지나 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몇 달 동안 저는 매일 평생 이 사람 옆에 서 있겠다고 마음을 다졌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서로의 다른 모습 때문에 이렇게 끝나버렸네요. 아마 앞으로도 문득문득 이런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아플 거예요. 예비시모의 표정, 예랑의 말투, 그날 차 안의 공기 그 모든 게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냉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제 감정을 인정하며 이 시간을 견뎌내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외롭고 허전하더라도 미래의 제 삶이 더 소중하니까요. 결혼은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과 태도, 가족까지 함께 맞춰가야 하는 거라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배웠어요. 솔직히 이 글을 어떤 말로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낯설고 마음이 시리고 아쉽지만 언젠가는 오늘의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날이 올 거라고 믿으려고 해요. 여기까지 긴 제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음 한구석에 쌓아둔 말을 이렇게 다 꺼내놓을 수 있어서 그나마 조금은 후련해졌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길 바라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